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군사력은 막강하다. 북한이 정말 움찔움찔 하잖아요. 기가 죽어 있다고. 그러나 북한이 우리보다 미사일 전력은 훨씬 앞서 있어요. 숫자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확률은 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살 길은 우리 군사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 주변 나라들이 진짜로 긴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군사력은 세계 5, 6, 7위 이렇게 평가해요. 군사력 평가 기관마다 다 틀려요. 근데 미국이 제일 저명한 게 GFP, 여기서 하는 게 한 60여 개의 요소를 대입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이제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안 넣었어요. 핵무기를 넣으면 북한이 또 등수가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뭐 30위권 바뀌잖아요. 우리는 5, 6, 7위권인데, 이거는 이제 숫자적인 거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병력 50만에다가, 그 다음에 육군의 K9 자주포, K2 전차, 뭐 현무 미사일 이런 거 막강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한미일이 거의 대등 수준이라고. 이지스 구축함은 제일 전투를 잘하는 구축함인데, 잠수함도 우리가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은 막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또 KF-21, 뭐 F-35 이런 것들은 북한이 정말 움찔움찔 하잖아요. 뭐 F-35 같은 경우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가서 어느 순간에 그 북한 그 지휘부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무기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비대칭을 가는 게 핵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건 소문이 나고, 우리한테 무기 살려는 나라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참수 작전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야.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기 국익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방국이나 또 중립국 이런 데 가서 정권을 제거한 사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야, 이건 엄청나게 위협이 돼, 미국에. 그러면 뭐 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텔스 막 헬기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은밀히 가가지고 특수부대 침투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만났잖아요, 다. 김정은. 그리고 그걸 세계에 끌어냈잖아. 끌어낸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 정권이 또 이 무너지면은 우리한테도 심대한 타격이 온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중국이 또 접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것이 주변국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 관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해야죠. 그래 뭐 하도 위협을 하니까 참수하겠다, 모가지를 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거는 상당히 자극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반도 상황에서는 잘 관리할 능력이 돼 있다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못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의 커감에 따라서 미국도 우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옛날엔 미국이 하라면 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게 세계 10위권에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 너희들 나쁜 짓만 하지 마라. 침략한다고 뭐 이상한 짓만 하지 말라.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스탠스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는 뭐 이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가지고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 때도 평양에 가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이 정권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야말로 뭐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적화통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우리가 월등한 군사력 가지고 뭐 경제력도 가지고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가 죽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수작전 뭐 이런 얘기는 굳이 꺼낼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참수작전 이런 얘기가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의 군사력 차이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은 항공기, 전투기 숫자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성능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성능에서는. 옛날에 미국의 F-22 랩터 이 항공기하고 다른 전투기들하고 싸우면은 100% 이겼잖아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제일 앞서가는 전투기가 미그 29기인데 이것도 뭐 엄청 40년 뭐 이상 된 이런 것들인데 정말 뜨지도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훈련도 못해가지고 도보 비행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신문에 김정은이가 현지 방문해가지고 도보 비행훈련 이런 거 뭐 모형 보여줬는데
이 전투기 같은 거는 모든 거 우리 같은 시뮬레이터로 다 한다. 시뮬레이터. 다 가상 전투하고,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최첨단 기술이란 말이죠. 항공기에서 항공기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상대는 못 쏘게 하고. 이런 능력에서 비하면은 북한 전투기가 우리가 비교가 안 돼. 우리는 또 조기 경보기 뭐 후방에서 다 보고 지휘하잖아요. 다 서치하면서 어디에 강약전을 파악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한 공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북한에 비해서는 비행기 숫자에서는 우리가 좀 열세하지만은 성능에서는 압도한다.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못 쏘게 하면 뭐 최고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우리는 미국에서 제일 성능이 우수한 F-15 요것도 가지고 있고, F-16도 가지고 있고, F-15는 유사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공중 전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수한 무기고, 거기다 플러스에서 지금 F-15나 F-16을 능가하는 KF-21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살려고 줄이 서 있잖아요, 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공군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핵을 제외한 북한의 전력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미사일 전력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투력이 증명된 건가요? 북한이 우리보다 미사일 전력은 훨씬 앞서 있어요. 숫자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그 대부분이 러시아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특히 단거리 미사일부터 화성 20편까지, 그거는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기다 핵탄두까지 실은 이 미사일 개발을 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실질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핵실험도 뭐 지하에서 탄두만 실험했지 그런 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20편까지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하니까 미국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이제 미국이 계속 시비 걸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까지 우리한테 허용을 한 거는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야. 근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를 다 해제했다고. 그 이후로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현무 5, 현무 6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재래식 탄두지만은 탄두가 크잖아요. 이런 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확률은 적어요. 아주 적다고. 그냥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러나 미사일 전력을 우리보다 앞서갔지만은 우리가 미사일 지침 해제한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많잖아. 원래 미사일 전력은요, 1대1.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1대1. 너 하나 쏘면 나 하나 쏠 수 있어? 너 하나 쓰면 난 2개 쏠 수 있어? 이러면 더 위협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미사일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할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과 전쟁이 날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북한은 이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요즘 조용하잖아요. 너무 경제력, 군사력 차이가 이제 격차가 심화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이제는 그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수중에 감추고 뭐 구축함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다면 분산 배치, 핵무기의 분산 배치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제 감시 정찰 능력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특히 미군 정찰 자산까지 하면은 다 뚫어지게 보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그래서 나온 게 킬체인이고 뭐 KAMD고 대량 공격이잖아요. 대량 공격.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작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은 우리를 이제 함부로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전력을 굳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미사일 전력 쏘면은 뭐 핵무기가 아닐 걸로 보면은 한 발 쏘면은 뭐 여러 발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히 미사일 전력 같은 건 지금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너무 뭐 그 군사력을 많이 키우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걸 뭐 자꾸 만들어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부자들일수록 벽을 높이 치잖아요. 벽을. 그 다음에 가드, 경비병도 두고. 재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킬 게 없으면은 그거 필요 없잖아요. 없는 집이 벽을 높이 쌓는 거 봤어요. 우리가 그 정도 세계 경제력이 뭐 10위권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제조업도 5위, 그 다음에 방산 수출력도 뭐 9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주변국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는 안 맞아요. 사실 주변국은 우리보다 훨씬 세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냐 그러면, 일본은 미군이, 주일 미군이 다 핵추진 항공모함도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다 전개하고 있고, 유엔서 후방기지 해가지고 일본 사세보 이런 데는 미국의 탄약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정부를 거의 공유하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헌법 구조에서 자기들은 들어오는 것만 막겠다. 그게 전수방어인데 그것도 바꿨어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바로 나도 공격하겠다. 바꿔버린 거예요. 보통 국가로 됐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국은 정말 강하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핵잠수함 다 가지고 오려고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다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뭐, 농축 및 제철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주변국 강대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살 길은 작지만 강한 국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일본이나 중국과 대등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고슴도치 같은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잘못 건드리면 팔 부러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막강해도 국민들 분열이 되면 안 돼요. 국민들. 내분에 의해서 우리 구한말 나라도 국권도 상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일치 단결해야 돼. 그래야 외부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듭니다. 아무리 강해도 강한 군대를 가져도 그런 정신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디젤 잠수함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영웅으로 부상했어요. 왜냐면은 디젤 잠수함은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다. 왜냐면은 영국이 독일의 해군력보다 한 8대2 정도로 우세했어요. 근데 영국을 결국에는 뭐 항복 직전으로 몰고 간 게 디젤 잠수함, 독일이 유보트 했고, 그다음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실 미국의 잠수함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다 그냥 막았어요. 그 상승을 격침하면서.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을 앞당기는데 디젤 잠수함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만큼 디젤 잠수함이 해전으로 영웅으로 부상했는데 그 2차 대전 말경에는 디젤 잠수함의 기술보다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했어요. 그게 항공기하고 이제 항공모함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2차 대전 말경에 대서양 전투에서는 독일의 유보트가 충전으로 물 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충전으로 물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는 2시간 정도밖에 못 견뎌요. 배터리 용량이 안 돼서. 근데 항공기에서 격침된 유보트의 비율이 56%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물 위에 안 올라오고 필요할 때만 올라오는 잠수함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2차 말경에 태평양 전쟁과 대서양전에 한 5만 명이 승조원들이 전사했는데 유언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막 경쟁을 하다가 그런 잠수함을 수중에서 고속으로 오래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고 엄청난 경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결국엔 실패했고, 전쟁이 끝나고 한 9년 후에 1954년도에 미국에서 진짜 안 올라와도 되는 잠수함,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래 견디고 고속으로 견디고 필요할 때만 올라가서 이렇게 전투하는 이런 잠수함을 개발했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말이에요.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함입니다. 그래서 이 노틸러스함 개발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비교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디젤 잠수함하고 그 핵추진 잠수함하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말경에 디젤 잠수함 함장도 하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져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 함장은 에드워드 비치 대령이라고 있어요. 미 해군 대령인데,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 함장을 다 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디젤 잠수함은 정말로 18세기에 원탁에 칼싸움하는 그런 배 같더라. 여기다가 핵무기까지 실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무기가 됐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가장 극명하게 그 당시 차이 난 게, 북극해는 빙하잖아요. 빙하 밑에는 디젤 잠수함 갈 수 없어요. 매일 올라가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잖아요. 만약에 못 올라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돼서 북극해를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다 문제없이 다 항해했고 세계 일주를 해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서 오래 숨어서 안 들키고 필요할 때만 올라가서 공격하는 이 임무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은 2차년까지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 얼마나 잘 싸웠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90년도 이후부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앴어요.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비가 한 2~3배 비싸요. 그리고 고난도,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방사능 차폐 이런
것 때문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 왜 비싸고 어려운 잠수함인데 이 핵추진 잠수함만 운용하고 있느냐? 그만큼 가치가 크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지금은 디젤 잠수함은 없애고 핵추진 잠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 있던데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디젤 잠수함들은 주로 연안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는 이제 디젤 잠수함을 팔려고 해요. 중소 돈이 부족한 국가들은 디젤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의 한 3분의 1, 잠수함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핵추진 잠수함이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이 6개 나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북한, 우리, 그다음에 호주, 브라질 이 정도가 지금 가지려고 해요. 그만큼 전략적인 가치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에서 갑자기 허용하는 분위기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이 안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죠. 우라늄은 핵무기 연료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IAEA, NPT, NS 이런 다 감시를 해요. 혹시 이 우라늄을 가져다가 핵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라늄은 대원칙은 평화적으로 사용해라.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핵무기 가진 나라는 다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강대국의 논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려 하니까 미국에서도 야 너희들 옛날에 70년대에 핵무기 만들려다 우리한테 들켰잖아. 그래가지고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이 왔는데 이제는 미국이나 우리나 공동의 위협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북한의 SLBM을 개발하고 중국이 또 태평양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 공동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하고 정말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 그래서 한국이 핵진잠을 가지면은 북한의 SLBM을 전방에서 막을 거 아니냐. 중국도 물론 견제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미국에서도 그걸 맞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미국의 낙후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리한 위치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거 이제 우리가 허용해달라. 군사적으로 사용한 거. 우리는 핵무기는 절대 안 만든다는 걸 알지 않느냐. 우리는 전홍축 우라늄을 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이것을 수십 번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이제 용인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고 한국에도 안보에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용하는 차원으로 지금 분위기가 진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본은 농축, 재처리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라늄을 농축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고농축으로는 90% 이상 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하면 거기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럼 플루토늄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핵무기를 만드는 소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사회, 그럼 미국을 이슈해서 IAEA, NPT, NSC 이런 데서 못 갖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근데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걸 굳게 맹세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면은 그걸 허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못 갖게 이제 눌렀어요. 그런 시설을. 근데 1988년도에 일본이 미일 원자력 지침을 개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가졌는데 국가적 총력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상들, 그다음에 정재계 관료들 다 미국하고 로비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의회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가진 거예요. 그때 반대급부도 많이 줬어요. 근데 90년도 초에 이제 IAEA에서 평가할 때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그러니까 핵무기를 안 만드는 국가 투명성, 거기서 일본은 A로 평가하고 우리는 C로 평가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IAEA에서 우리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이후에도 이제 농축 및 재처리를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지만은 다 미국 약속을 했어요. 20% 이하만 해라. 전농축만. 고농축을 할 때 나한테 반드시 보고해라.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서 갈등은 없었고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도 스스로 함으로써 수많은 외화를 전략하고 원자력 자립을 했죠.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이 핵잠수함 협상에 도움이 됐을까요?
한국이 미국에 1,500억 불을 투자를 한다고, 그것도 이제 조선업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뭐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또 그걸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미국 조선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이 만든 상태예요. 원래 잠수함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디젤 잠수함 만드는 공장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만드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핵 연료를 취급하는 시설. 그러니까 뭐 연료봉을 강화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방사능 차폐 장치라든지 원자로 모듈을 이렇게 또 보관하고 만드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지금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핵 이런 관련 취급하는 시설을 만들려면은 또 다른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잠수함 만들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파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들 주민한테 우리 경주 에이펙 하면서 이런 성과도 올렸다, 한국의 잠수함도 여기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널리 알렸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 돈이 2중 3중으로 투자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만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미국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미국도 지금 잠수함하는 수리 시설이 부족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SOS를 쳤는데, 우리하고 미국 잠수함은 완전히 틀린 잠수함이에요. 미국은 90% 농축도 90% 이상으로 해가지고 거의 핵무기급 수준이라고. 우리는 20% 미만이고, 한반도 지역에 받는 우리 특성, 뭐 6,500톤, 6,000톤 이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000톤, 8,000톤에서 많게는 뭐 19,000톤 이런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장비도 틀리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그리 어려운 잠수함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은 새로 만드는 잠수함도 막 2, 3년 딜레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겠다. 그래 필리 조선소에 미국 잠수함을 생산 라인을 깔아서 같이 협력하면 미국도 도와주고, 우리는 또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잠수함 생태계가 보완된다, 우리도. 그래서 뭐 수백 개의 기업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우리 조선 경기도 훨씬 나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모든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나 거기에 우라늄 들어가는 핵연료를 우리가 수급을 받으려면은 그걸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허용이 돼야 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뿐만이 아니라 IAEA나 NPT 이런 데서 그것도 물론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게 허락이 돼야 되는데, 이 IAEA나 NPT나 뭐 NSC나 모든 기구는 미국이 다 관장해요. 미국이 설립하거나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 언급했다는 거는 이미 그 기구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호주처럼 군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별도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오는 우라늄을 20% 저농축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험을 사용하는데 뭐 동의한다든지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하다시피 뭐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 양 정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들이 추진하고 미국 의회 동의도 받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군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요. 떠먹여드리는 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핵 추진 잠수함 확보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은데, 오늘 또 그거에 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지만 그래도 핵 추진 잠수함을 왜 갖나,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졌기 때문에 고가의 무기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정도 무기를 갖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킬 게 많아졌다, 이런 차원에서는 국방비라는 거는 보험료다.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뭐 너무 과도하게 지출했다, 이런 지적보다는 쓸만한 무기체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뭐 부모님들 자식 군대 보내놓고 쓸만한 무기체계를 줘야지, 싸워서 지는 무기체계 주면 안 되죠. 이런 차원에서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잘 준비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걱정 안 하는 이런 국방력 건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